오늘은 두 번째 바로 영상인데 유튜버 좀 되신 것 같나요? 너무 어려워요. 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제가 숨겨진 컨설턴트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만 믿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제 면접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사전 조사를 해봤어요. 유튜버들이 면접 질문 뭐 준비하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다 알아봤는데 보통 5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소개, 강점,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거 5개는 뭐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은 저도 좀 몇 개를 봤는데 그 5개 말고도 좀 저는 다른 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서 한 2-3개 정도 더 바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1분 자기소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실 취업 쪽 관련돼서 이제 자기소개는 1분 자기소개는 트렌드가 자꾸 변해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2013년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좀 정형화 자기소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같은 거에 빗대어가지고 본인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시세끼 다 먹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런다면, 아니면 뭐 강속구를 던지는 남자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약간 철진한 스타일이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을 보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사람도 나오고 지루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조금씩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준비한 거 하지 말고 해보세요 라든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그냥 막 편하게 해보세요 이런 식의 주문이 늘어나서 더 이상 막 그렇게 막 만든 것처럼 막 말하는 거는 그렇게 위력을 못 발휘하고 못 쓰이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두된 게 뭐냐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정형화 직무 관련 자기소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영업 지원자 누군데 영업에서 필요한 역량 A랑 B를 가지고 있다. A는 대학교 2학년 때 어쩌고저쩌고, B는 뭐 대학교 3학년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게 또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자기소개가 없기도 하고, 뭐 그냥 앉자마자 뭐 추웠죠? 더웠죠?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바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직무에 맞춰서 해달라,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이 30초 만에 달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트렌드랑 좀 벗어났지만 잘 먹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트렌드랑 상관없이 좀 본인의 좀 상황이랑 경험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좀 다른 분이랑 다른 얘기를 하나만 하면은, 보통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본인의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거나 가장 좋은 거, 가장 뭐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건 같은 거를 말하라 할 텐데, 그건 사실 어차피 자기소개 서에도 그대로 있고, 또 면접에서 그게 언급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기의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말하라고 하질 않아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가냐면은, 뭐 재지원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 운동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오히려 안 나오는 건데 자신의 뭔가 제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거, 이거를 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강점입니다. 강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이제 강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강점 하나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3-4개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직무에 맞춰서 준비를 하세요. 일단은 본인이 직무 분석하셔가지고 해당 직무는 이런 게 필요해.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경험이 만약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강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다 그래, 영업에. 근데 내가 영업 지원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딱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인생에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잘했다는 순간 하나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붙여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포장을 하는데, 이러면은 좀 얘기하다 보면 털려요, 면접에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 말고 어차피 필요한 역량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픽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드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나를 포장하지 말고 진짜 내가 있는 역량을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지원 동기.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서류 때 지원 동기도 어려워하시지만, 이제 면접 갔을 때 지원 동기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서류랑 똑같이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왜냐면은 면접 때, 서류 때는 좀 대충 해가지고 내는데, 면접 때 공부하면 할수록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그 회사 점점 더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지원 동기를 가져가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업그레이드된 지원 동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순간 서로 되게 약간 민망한 상황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분명히 면접 가서 준비한 다음에 기업 분석 같은 걸 한 다음에 새롭게 지원 동기를 만든 건데 이거를 옛날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저 옛날부터 너네 회사에 관심이 많다 느낌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면접관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낯이 뜨거워요. 그래서 앞에다가 브릿지를 넣어서 해소합니다. 사실 네임 밸류 때문에 너희 회사 제일 처음에 지원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서류를 다행히 붙게 돼서 면접을 올 때 열심히 기업 분석하면서 봤더니 너무너무 매력적인 기업이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방식으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 좋은 팁인데. 네. 다음으로는 장단점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단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그 신입에서 만약에 단점 질문이 초반쯤에 나온다면 그거 탐색 질문 맞거든요. 그냥 들어보면서 좀 다음 이야기 전개할 생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요 사실 단점 질문이 처음엔 잘 안 나오고요 중간이나 끝부분에 많이 나와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도 자체가 나는 이 단점을 알고 있어 혹은 나는 이 단점이 우리 회사나 우리 팀에 걱정이 될 정도의 질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의도 자체가. 근데 이런데 여러분들 단점 만들 때 괜시리 막 되게 단점 같지도 않은 장점 같은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고친 단점, 예를 들면 시간 계획 같은 거 잘 못했는데 다이어리를 쓰면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단점을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여러분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단점을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면접에서 보일 만한 진짜 내 단점, 면접에서 자주 보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내 컨셉이나 상황상 많이 보일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가는 거 좋고요. 오히려 이거를 말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겨웠는데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다는 식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할 말인데 요거는 지금 그 정도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준비해야 되지만 빼셨어요. 빼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사실 마지막 할 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예전에는 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멋있게 퇴장하면 좋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상으로 보통 점수지를 덮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예의상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말 있어요 이 정도로. 보통 머릿속에선 채점이 다 끝나가지고 그거 열심히 뭐 멋지게 말한다고 해서 막 점수가 뒤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 할 말 가볍게 준비하라고 요즘엔 말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마지막 할 말에 시간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마지막 질문에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마지막 할 말 5,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5대 5 정도고 가끔씩은 둘 다 묻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질문도 물어보고 질문 없어요 한다면 그럼 마지막 할 말 이러기도 하거든요. 질문이 꽤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면접에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준비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물어보시겠죠. 마지막 질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길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라서. 그리고 다음 질문 듣고 제가 진짜 웃었는데 집 거리가 뭔데?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하나요? 요즘이라기보다는 이건 사실은 이제 2차 면접 필수 질문에 가까운 거예요. 2차 면접? 네,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이제 물론 1차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2차 면접에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yes 하면은 합격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게 합격 시그널인가 그러시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물음을 받았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맞아서 그걸 얘기를 이제 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답을 아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2차 면접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요 앞에 이렇게 깔고 시작하세요. 제가 좀 김치국 좀 마셔봤는데요 라고 하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는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진짜로. 근데 진짜 멀다고 가정하면은 그 근처에 집 같은 거 좀 알아보신 다음에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수중에 뭐 돈이 얼마 정도 이제 전세 정도 자금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정도에 알아보면 몇 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와. 제일 좋은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시니까 솔직히 월세 전세 이 개념을 이제 완벽히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의 수중이 또 얼마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가격 알아보시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이런 식으로 붙이셔가지고 좀 사실성 있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데? 마지막으로는 이거 진짜 어려워.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봐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차 면접에서는 잘 안 나오고 2차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사 질문이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회사 어떻게 알았는데? 이게 회사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회사에 대해 아는 것 다 말해봐로 나오고 회사가 이름이 없을수록 우리 회사 어떻게 하는지로 나와요. 이 뉘앙스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선 정말로 여러분이 아시는 거 싹 다 풀어놓으면 돼요. 기업 분석 굉장히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거를 풀어내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처음에 들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걸로 몇 개년도 풀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재무적인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티가 나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 어디 나가 있는데 하면 해외 영업 출신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연역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연역을 좀 만들어 보시게 된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텐데 진짜 한 해에 정말 수많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한 줄 정도 추가돼요, 연역에. 그래서 그 한 줄 추가된다는 그 연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 회사에서 되게 내세우고 싶은 한 줄인 거거든요, 그 해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980년도에 너네는 어떤 걸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1987년에 어느 나라에 처음으로 진출했으며 1920년도에 뭐인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역의 굵직한 거 한 대여섯 개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는 현재 외국에 어디에 사무실과 어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같은 업계 내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로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질문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거 너무 진짜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